약간 좀 뒤쪽으로 쳐줄 것 같은데요. 지금 자 헤딩 그러나 높게 떠봤습니다만은 골아웃 됐습니다. 상대 수비가 체격적인 조건이 뛰어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네네. 정상적인 센터링을 해서는 상대 수비에게 상당히 고전할 수가 있어요. 이럴 때는 잘라 먹는 그런 세트 플레이가 필요해요. 네네. 자, 네, 껑충 껴봤습니다만은 키를 통과하고 가는 공입니다. 자, 뒤쪽으로 쳐졌습니다. 박지성이 다시 빼냅니다. 오른쪽으로 고종수에게 다시 박진섭. 골키퍼가 처리합니다. 몽골 팀은 11명 모두 자신의 진영에 수비의 벽을 두텁게 쌓고 있어요. 네네. 그만큼 객관적인 전력에서 한국보다는 두수 차이가 난다고 인정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한국 대표팀은 운동량 우선 폭넓게 써야 되겠고요. 네. 측면에 볼이 왔을 때는 중앙 쪽으로 정교하게 연결되는 패스의 정확성을 높여야 됩니다. 네네. 일단 모두 이제 수비에 치중하는 축구를 하기 때문에 그 수비를 어떻게 흔드느냐에 따라서 득점으로 연결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네. 네. 넘었죠. 좋아요. 네, 저 좋았습니다. 골키퍼가 1대1입니다. 여유 있습니다. 오른발 슛! 네, 그러나 크로스바 맞았습니다. 크로스바 맞았습니다. 자, 아크번에서 다시 한번 오른쪽으로 연결해주고요. 자, 최초로 치고 들어가서 센터링 해준 공. 자, 고종수가 왼쪽으로 연결해주고. 자, 왼발 그러나 뒤에서 가볍게 빠내고 있는 몽골. 다시 한번 왼쪽 대각선입니다. 반대편 높게 띄웠습니다. 헤딩 외곽 치려고 하는 몽골. 자, 왼발 슛까지 그러나 크로스바 넘었습니다. 크로스바를 때린 안효연 선수의 슈팅 상당히 아쉬웠죠. 네네. 상대가 밀집되어 있을 때는 우선 물골을 트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골을 터뜨리는 거예요. 네네. 박지성 선수의 연결되기 전까지 몇 차례 문전에서의 플레이. 지금 안효연 선수가 가슴으로 잡아놓고 드리블해 들어가죠. 골키퍼가 맞섰는데 오른발 인사이드로 밀어 넣는데 네네. 크로스바 볼이 맞고 튕겨 나갔어요. 올라오는 것을 때리다 보니까 볼이 뜨고 말았어요. 네. 자, 다시 오른쪽 코너 프레폰 한 사람 수비 완전히 제쳤습니다. 다시 한번 골라인 쪽으로 몰고 들어가다가 왼발 땅볼 센터링. 자, 다시 공 빼내고 있는 한국. 박지성. 자, 이영표 뒤쪽으로 다시 한번 박지성에게. 자, 공은 계속 이제 몽골 지령에서 놀고 있는데 아직까지 골은 터지지 않고 있습니다. 자, 과감하게 한번 띄워서 패스해봅니다만은 공 빼내고는 마툴가. 자, 몽골의 반격입니다. 자기 진영 오른쪽 터치라인 부근에서 자, 전방 마야 조리에게 밀어봤습니다만은 뺏겼습니다. 자, 대각선 로빙 패스입니다. 띄워서 패스했습니다. 자, 최태욱 뒤로 한번 돌려주고요. 자, 수비 완전히 채쳤습니다만 그러나 다시 한번 걷어내고 있는 몽골. 터치라인 밖으로 걷어내고 있는 몽골. 제가 오프닝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3번의 최태욱 선수 가장 어린 나이에 있는 선수 중에 한 선수죠. 네네. 이천수 선수와 더불어서 고등학교 졸업을 하고 청소년팀에서 활약을 하다가 이번에 대표팀에 선발이 된 선수거든요. 네. 오늘 이제 데뷔전을 갖는 그런 날인데요. 네. 최태욱 선수가 오늘 경기에서 과연 어느 만큼 경기를 풀어줄지 축구 관계자로서는 상당히 큰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네. 자, 다시 한번 터치라인 밖으로 나갔습니다. 계속되는 드로인입니다. 허정무 감독은 오늘 최태욱 선수에 대한 평가를 신장은 그다지 크질 않지만 골 감각이 뛰어나고 근성이 있는 선수라고 평가를 했어요. 네. 자, 걸려 넘어졌습니다. 경기는 그대로 속행됩니다. 지난번 라오스와 경기에서 골을 터뜨리고 2개의 어시스트를 했던 이천수 선수는 부평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고려대학으로 진학을 한 반면에 최태욱 선수는 부평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안양 LG 프로팀 유니폼을 바로 갈아입은 선수거든요. 네네. 이제 그런 각도에서도 또 많은 축구 팬들로서는 관심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네. 또 최태욱 선수 본인으로서도 이천 선수가 뜬 것에 대해서 나도 그 정도의 기량은 갖고 있다 이런 생각을 또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이제 한 가지 두 선수의 데뷔전이 다른 모습이라면 네. 좋은 기회죠. 자, 좋은 기회입니다. 자, 박진섭입니다. 네, 다시 한번 골라인 밖으로 꺼내고 있는 몽골의 수비. 이천수 선수는 데뷔전을 교체 멤버로 들어갔죠.
그래서 전체적인 경기의 흐름을 바깥에서 보고 들어가서 좀 편한 상태라면 네네. 최태욱 선수는 스타팅 멤버로 들어간다면 아무래도 심리적인 부담은 이천수 선수보다 더 가질 수 있다는 이제 그런 각도로도 저는 해석을 해요. 네, 자 박진섭 코너킥 뛰었습니다. 자 골키퍼 일단 쳐내고요. 다시 한번 헤딩으로 방치해오는 몽골. 자 페널티를 안쪽에서 다시 한번 헤딩. 자 수비를 등지고 박재홍. 그러나 몽골 다시 한번 걷어냅니다. 길게 걷어냈습니다. 자 박동혁 똥중 뛰어서. 자, 고종수에게 연결됐습니다. 패스가 좀 깊었습니다. 그대로 골아웃 됐습니다. 절기상으로는 분명히 봄입니다만 지금 운동장의 체감 온도는 한결과 같거든요. 네네. 거기다 또 이렇게, 황사 네. 현상까지 있어서 그렇죠. 선수들 입장에서 본다면 날씨가 춥고 기온이 내려가게 된다면 전체적인 몸의 컨디션을 조절하는 데 상당히 어렵고요. 네. 또 볼의 속도에 대한 감지도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조금 전처럼 이제 어이없는 또 패스미스도 나오는 거죠. 네네. 자 다시 한번 박진섭. 옵사이드입니다. 옵사이드. 라오선 때의 이천 선수가 넣었던 골이 그 A매치에서 넣은 골치고는 나이로 봤을 때 네. 뭐 세 번째인가 그렇게 기록이 돼 있더군요. 그렇죠. 네. 고종수 선수가 97년 1월에 호주 4개국 대회에 골을 터뜨렸을 때가 18세 87일이었었고요. 네. 최순호 선수가 대통령의 축구대 네. 코리아컵의 전신이죠. 네네. 인도네시아와 경기 때 18세 227일 네. 이렇게 골을 터뜨렸었고요. 이천수가 이천수 선수가 어제 이제 18세 271일 네. 팀으로 본다면 세 번째 골을 터뜨렸었죠. 네네. 자 몽골은 5초 만에 좋은 찬스입니다. 왼쪽으로 연결했습니다. 자 테르바타르 중거리 슛을 한번 날려봤습니다만은 그대로 골 아웃됐습니다. 오른쪽에서 따라와주는 선수가 아무래도 늦다 보니까 공은 네. 뺏길 것 같고 본인이 그냥 중거리 슛을 한번 날려봤는데요. 허정무 감독은 오늘 상대팀에 대해서 힘과 또 몸싸움이 능하기 때문에 미리 몸싸움을 하기 전에 패스를 하고 또 공간을 확보해서 주고 빠지는 그런 작전을 라카롬에서 지시하는 것을 제가 볼 수가 있었거든요. 네네. 전반 초반에 전체적인 흐름은 골 점유율에서는 8대2 정도로 지금 절대적인 우세를 갖고 있습니다만 허 감독이 지시한 미리 좀 주고 빠지는 그런 플레이는 다소 지금 떨어지고 있네요. 네. 자 박지성 앞으로 짧은 패스했습니다. 자 그러나 다시 한번 수비가 걷어냈습니다. 자 박재홍이 앞에 박지성에게 연결해주고요. 그러나 다시 한번 골아웃. 지난번 라오스와 경기에서는 한국 대표팀이 슈팅을 43개를 했어요. 네. 그리고 라오스는 한 개의 슈팅도 하질 못했거든요. 네네. 근데 오늘 몽골은 전반 12분 만에 슈팅을 한 번 했죠. 네네. 그만큼 전체적인 지금 선수들의 체력적인 조건을 놓고 본다면 라오스보다는 몽골이 한국팀에서는 경기하기가 다소 부담스러운 팀이다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거예요. 네. 자 다시 박진섭에게 연결됐습니다. 자 대각선 높이 뛰어서 패스했습니다. 오른쪽으로 최태욱에게. 자 고종수가 앞으로 연결해주고 다시 한번 리턴 패스 뒤쪽으로 박진섭에게 다시 연결했습니다. 네 슬쩍 옆으로 한번 바라보면서 따라붙고 있는 최태욱. 자 오른발 센터링 헤딩. 그러나 공이 뒤로 통과했습니다. 자 골과는 대각선입니다. 자 왼발 높게 띄워서 패스해주고요. 자 헤딩 다시 한번 골의 어리 안쪽에서 커내고 있는 몽골. 최태욱 선수가 앞에서 수비수가 뜨다 보니까 네. 볼에서 시선을 놓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컨트롤하다 볼이 다 더 길었어요. 네네. 자 고종수 박진섭 다시 한번 고종수. 호흡이 맞지 않았습니다. 고종수 선수는 부상 때문에 그동안 오랫동안 훈련을 못했죠. 그러다 보니까 허정무 감독은 오늘 스타팅 멤버에 기용을 했습니다만 전반 일단 45분을 가동을 하고 후반전에는 이천수 선수를 다시 한번 가동을 해서 지금 화면에 나오죠. 네네. 오른쪽에 김용대, 왼쪽에 이천수 선수인데요. 이천수 선수를 다시 한번 뛰키면서 이천수 선수의 능력을 재점검을 하겠다는 그런 뜻도 밝혔어요. 네. 그러니까 후반전에는 이천수 선수 뛰는 것을 기대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자 모처럼 한국 진영으로 공이 넘어왔습니다.
골키퍼. 이렇게 이제 일방적인 경기를 하게 되면 제일 심심한 선수가 아무래도 골키퍼가 되겠죠. 네. 날씨가 추우니까요. 네. 일단 볼과 상관은 없더라도 골키퍼는 계속해서 움직여야 돼요. 네. 체온 유지를 해야 되죠. 나이스 패스입니다. 자, 좋은 패스입니다. 그 부분에서 그러나 한 발 앞서서 몽골 터치라인 밖으로 걷어냈습니다. 자, 중간에서 가르쳐고 있는 몽골입니다. 자, 장진영 세트서클 후방. 그러나 다시 한번 공 뺏고 있는 한국. 자, 전방으로 깊게 뛰었습니다. 최태욱 따라붙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터치라인 밖으로 보내는 몽골입니다. 공 던지는 박진섭. 자, 하용우. 좋아요. 자, 페널티를 안쪽 오른발을 슬쩍 컨트롤한 다음에 왼발 슛까지 그냥 골키퍼 잘 막았습니다. 볼 컨트롤을 아주 기가 막히게 잘 해놨는데요. 네네. 슈팅 타임이 다소 늦었어요. 네. 한 템포 죽이다 보니까 골키퍼가 몸의 중심을 잡는 그런 상황이 됐죠. 네네. 자, 여기서 왼발을 찾은 것을 절벽에 패스를 해줬거든요. 네. 잡아놓긴 최철우가, 잘했는데 네. 지금 한 템포가 늦었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 골키퍼로서는 방향을 예측했던 거죠. 네, 골키퍼 펀칭했습니다. 다시 한번 헤딩. 자, 다시 한번 헤딩. 골키퍼 이번에 잡습니다. 위를 넘기는 골키퍼. 한국 선수가 한 선수 넘어져 있는데요. 네. 아시안컵 축구에 우리가 그 이진을 보내기도 했었죠. 그렇죠. 이진을 보내서 한국 팀은 예선 탈락했던 그런 경우도 있죠. 네네. 96년도에 한국 대표팀은 8위를 했습니다. 92년도 일본에서 있었던 아시안컵에서도 역시 예선 탈락을 했었는데 한국 팀으로서는 지난 60년에 우승한 이래 네. 40년 만에 다시 한번 아시안컵 정상에 도전하는 이제 그런 첫걸음을 지금 예선전을 통해서 하고 있는 거죠. 96년 때인가 한번 왜 이란에 6대2로 네. 참패를 했던 네네. 그런 기억도 우리 가슴에는 아픈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네. 자, 몽골 모처럼 왼발 슛했습니다. 중거리 슛. 기습적으로 중거리 슛을 날려봤던 몽골. 바야조릭. 자, 한국 왼발 발리 슛. 대표팀이 많은 선수들이 공격 진영 쪽에 가담해 있다 보니까 네네. 상대 이제 기습에 한번 허점을 드러내는 이제 그런 순간이었었죠. 네네. 자, 골키퍼 김태진 골킥했습니다. 자, 고종수 헤딩으로 왼쪽으로 연결해주고요. 앞에 짧게 연결했습니다. 자, 다시 한번 고종수가 이어봤습니다. 자, 고종수에게 연결됐습니다. 페널티를 오른쪽 외곽. 자, 요르제리 페인트 모션. 한 사람 수비 제쳐놓고 반대편. 그러나 너무 깊었습니다. 네. 박진섭에게 연결한다고 띄웠는데요. 허정무 감독은 오늘 경기 결과도 결과지만 고종수 선수의 움직임에도 예의 관심을 갖고 지켜볼 거예요. 고종수 선수가 그동안 부상 때문에 뛰지 못했다는 것을 사실 오늘 경기를 통해서 고종수 선수의 몸 상태를 확인하겠다는 것이 허정무 감독의 숨은 뜻이거든요. 네네. 그것은 바로 미얀마와 경기 때 고종수 선수를 스타팅 멤버로 뛰길 기회를 줄 것인지 네. 이제 그런 계산 속에서 보고 있다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오늘 경기 여하에 따라서 다음 경기에 스타팅으로 출전하느냐 하지 않느냐 그렇죠. 이제 허 감독은 판단을 하게 되겠는데. 자, 다시 몽골 진영 우중간까지. 자, 단독 드리블 깊숙이 들어가서 페널티를 안쪽까지 몰고 들어왔습니다. 일단 한 사람 지친 다음에 다시 한번 자, 센터 서클. 자, 센터링 했습니다만은 걷어내고 있는 몽골입니다. 최태욱의 개인기를 볼 수 있었죠. 네네. 측면에서 상대 수비를 완벽히 무너뜨리는 개인기 상당히 돋보였어요. 네. 자, 이번에 왼쪽으로 높게 나 골키퍼가 네 멀찌감치 나와서 꽁충 뛰어서 잡아냅니다.
한국 대표팀의 팀 컬러를 한마디로 집약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젊은 팀이다.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네네. 평균 연령 21.7세. 반면에 몽골팀 같은 경우는 시니어 대표팀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한국 대표팀이 갖고 있는 한 가지 걱정되는 부분은 경험이 부족하다는 건데 네. 이런 경기를 통해서 한국 대표팀으로서는 경험을 축적해가는 그런 기회로 우리가 승화를 시킬 수 있는 거죠. 네. 그 아까 이제 본선에 지금 6개 나라가 확정됐고 2조, 4조, 6조, 8조가 예선에 진행됐다고 했는데 자 박진석 왼쪽으로 자 가슴으로 볼트래핑 오른발 슛까지 터졌습니다. 터졌습니다. 첫 골이 골이. 터졌습니다. 첫 골이 터졌습니다. 한국 안효연. 대표팀의 안효연 선수가 네. 전반전 11분 만에 네. 첫 골을 터뜨리면서 골 문을 열어놓습니다. 네. 자 드디어 몽골의 문이 열렸습니다. 안효연의 선취 득점 1대0으로 앞서갑니다. 가슴으로 볼 트래핑을 잘 해놨고요. 볼이 떨어지는 것을 발등 깊숙이 맞추다 보니까 볼이 뚝 떨어지는 말이죠. 네. 드롭성의 골로 연결되는 아주 시원스러운 순간이었어요. 자 지금 박진섭 박진섭이 선수의 차주고 패스가 아주 좋았죠. 네, 가슴으로 볼 트래핑 한 다음에 자세를 낮추면서 오른발 오른발로 발리 슈팅. 발리 슛. 아주 볼 컨트롤이 돋보였어요. 네네. 자 몽골 알탄 토고스 왼쪽으로 높게 연결해줬습니다. 일단 터치라인 밖으로 걷어내고 있는 박동혁. 몽골 팀은 한 골을 잃게 되면 우선 심리적으로 만회를 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전반 초반보다는 한국 진영적으로 많이 올라올 거예요. 네네. 그것은 바로 한국 팀에게는 좀 더 많은 골을 터뜨릴 수 있는 그렇죠. 그런 기회로 작용이 될 겁니다. 네, 자 최출이의 패스입니다. 왼쪽으로 연결해주고요. 아크서클 보내서 자 수비 한 사람 뒤친 다음에 네, 중거리 슛을 날려봤던 최태욱이었죠. 네. 아직 얼굴은 상당히 동안으로 말이죠. 자 최태욱의 오른발 슈팅까지. 주는 척하면서 반대로 갖고 돌아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수비 조직이 무너지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최태욱 선수와 이천수 선수는 81년 같은 또래입니다. 그렇지만 최태욱 선수는 생일이 3월달이고요. 네. 이천수 선수는 7월달입니다. 네네. 만약에 최태욱이 골을 넣는다면은 또 기록이 하나 수립이 되나요? 그러면? 최태욱 선수가 빠르지요. 이천수 선수보다는. 네네. 자 수비 아직 다 들어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페널티를 오른쪽에서 센터링하고요. 자 골키퍼가 네, 처리합니다. 가까운 쪽 포스트 쪽으로 이동하는 그런 패스로서 득점을 시도를 했었는데요. 한국팀은 최전방 있는 최태욱, 최초로 그리고 안효연 세 선수가 포지션을 자주 바꾸면서 상대 수비를 혼란시키는 네네. 그런 플레이를 지금 시도를 하고 있어요. 왼쪽 사이드 돌파보다는 이제 박진섭에 의한 오른쪽 사이드 돌파가 좀 많고요. 네, 좋은 네. 패스죠. 자 가슴으로 볼 트래핑. 자 오른발 슛까지. 자 슛. 그러나 다시 한번 젠진 다음에 왼발 슛. 네, 추가골입니다. 안효연의 추가골. 두 번째 안효연 추가골. 전반전 13분이네요. 네네. 13분이요. 수비가 따라붙자 슛 동작을 취하면서 네. 수비를 완전히 따돌려 놓고 여유 있게 왼발로 아주 정확하게 살짝 밀어넣습니다. 찰듯 하면서 상대 수비의 조직을 무너뜨리는 네. 그런 순간이었었죠. 그리고 완전히 네. 수비가 젖혀진 다음에 왼발로 가볍게 축구 밀어넣습니다. 선수들은요 지금 보세요. 자, 치는 여기서- 척하면서 이런 동작을 접어놓는다고 그러거든요. 네네. 골키퍼도 완전히 무너져가지고 중심 이동이 흐트러지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네. 안효연 선수 후반전 23분에 두 번째 골을 터뜨리는 그런 순간입니다. 네. 자 오른발로 강하게 찰 듯 동작을 취해놓고 골키퍼를 완전히 제쳐놓은 다음에 왼발로 자, 다시 여기서- 접어놓죠. 네. 자 박진섭 최전방으로 자 일단 걷어내고 있는 몽골. 안효연 선수는 현재 동국대학교 4학년에 재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뛰고 있는 최태욱 선수가 부평고등학교를 졸업했다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네네. 안효연 선수도 부평고등학교를 졸업한 최태욱 선수의
선배가 되죠. 선배가 좀, 네. 네, 이천수 선수도 역시 부평고등학교를 졸업했어요. 네. 자, 아크서클 부근입니다. 그러나 수비가 너무 밀집되어 있습니다. 일단 터치라인 쪽으로 거들하고 있는 그러나 박진섭이 오른발을 슬쩍 뒤쪽으로 연결해주고요. 고종수가 다시 박진섭에게 박진섭 오른발을 슬쩍 컨트롤한 다음에 자, 논스톱으로 하영호 반대편 높게 띄웠습니다. 자, 이영표가 따라붙습니다. 페널티는 안쪽으로 연결된 공. 네. 열심히 쫓아가봤습니다만 터치라인 밖으로 나갔습니다. 전반 약 19분 정도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2대 0으로 한국이 앞서갑니다. 자, 왼편 높게 띄웠습니다. 오늘 한국 팀은 미드필드에서 조금 전처럼 반대편으로 크로스 패스 해주는 것이 상당히 오늘 위력을 지금 더하고 있어요. 네네. 그만큼 상대 수비의 이동을 크게 하는 그런 폭넓은 공격이 먹혀들고 있다는 거죠. 네. 자, 수비 발 맞고 나온 공. 이번에 문제로 길게 뛰었습니다만은 그대로 골 아웃됐습니다. 코너킥. 박진섭의 코너킥입니다. 코너킥이 지금 몇 번째입니까? 네 번째. 네 번째요. 박진섭 코너킥. 자, 헤딩. 골키퍼 가슴으로 안습니다. 지금 2조에서는 이제 이란과 바레인, 아무래도 이란이 좀 유리하겠죠. 그렇죠. 네. 이란 팀이 아무래도 올라올 확률이 상당히 높고요. 네네. 동북아시아 3강하면 한국을 포함해서 중국, 일본을 꼽을 수가 있는데 네네. 일본과 중국은 이미 이번 아시아 선수권대 본선에 티켓을 확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죠. 네. 4조에는 카타르, 팔레스틴, 요르단, 카자흐스탄, 파키스탄인데 아무래도 카타르가 좀 올라올 수 있는 확률이 올라갈 상당히 확률이 좀 높죠. 높죠. 네. 6조는 우리나라가 이제 올라갈 확률이 가장 많고 8조가 북한이 속해 있는데 그렇죠. 이 남은 경기 여하에 따라서 북한도 약간 좀 가망성이 있는 것 같긴 한데 한번 네. 모르겠습니다. 자, 박진섭 띄웠습니다. 골키퍼가 나와서 앉습니다. 북한 축구 소식 최근에 들어온 거 한 가지 전해드리죠. 북한 정부에서는 이제 축구에 대해서 또 집중적인 투자를 하겠다는 그런 소식을 접할 수가 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 바람은 북한이 아시아 선수권대회 한국과 같이 동반 본선 진출해서 또 남북 대결을 한번 기대하는 것도 말이죠. 네네. 축구 팬들로서는 또 바라는 하나의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네. 북한은 태국이 아무래도 가장 큰 난적이 될 겁니다. 그렇기 방글라데시나 때문에 대만은 뭐 손쉽게 이길 수 그렇죠. 있을 거고요. 그래서 남은 경기 이제 말레이시아가 태국을 이겨준다면은 자력은 아니고 타력으로 한번 이제 가망성을 한번 타진해 볼 수 있는데요. 그렇죠. 자, 안효연. 자, 왼발로 문제로 지어줘 박진섭 헤딩. 그러나 각도를 바꿔봤습니다만은 골키퍼 자갈 사이칸이 잘 잡아냈습니다. 모처럼 박진섭 선수가 최전방까지 공격에 가담을 했어요. 네네. 계속 오른쪽에 돌파해서 센터링을 시도했던 박진섭. 이번엔 한복판에서 센터링을 이어받아서 헤딩 슛을 날려봤습니다만은 네. 골키퍼 자갈 사이칸이 잡습니다. 고종수의 정확한 센터링이었었죠. 네. 몸이 올라가면서 방향을 틀면서 맞추다 보니까 볼의 속도가 다소 떨어졌어요. 네네. 자, 다시 한번 왼쪽입니다. 자, 우리 축구도 축구지만 지금까지 그 전반전 한 15분 30분 정도 흘렀는데 몽골의 축구를 한번 좀 평가를 좀 한번 해주시죠. 한국의 60년대 축구라고 보시면 틀림이 없을 것 같아요. 과거에 60년대 한국은 W 포메이션, M 포메이션 이런 그 포메이션을 썼었는데 네. 거의 현대 축구는 토탈 사카를 바탕으로 해서 전술적인 변화를 꾀하고 있는데 지금 몽골이 하고 있는 축구는 자기 포지션에 거의 그 위치에 있는 그런 60년대 축구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네네. 도전적인 축구라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네. 자, 페널티 에리어 오른쪽 모서리 부근입니다. 골과는 완전히 대각선입니다. 고종수가 글쎄 어떻게 찰까요? 직접 슈팅하기는 각도가 좁아 보이는데 자, 수비가 일단 먼저 걷어냈습니다. 공 뺏고 있는 이영표.
고정수에게 다리에 걸려 넘어지는 고정수. 네, 경고. 몽골의 15번 뭉프갈. 몽골 팀은 고의적인 반칙이라기보다는 때가 묻지 않은 말이죠. 네. 그런 편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몸싸움을 아주 즐겨하는 그런 축구를 지금 하고 있어요. 네. 자, 고정수가 찹니다. 자, 왼발로 짧게 찼습니다. 자, 고정수 뒤로 연결해주고요. 자, 박재홍. 자, 땅볼. 네, 슈팅인지 패스인지 잘 구분이 잘 안 가는 공인데요. 네, 슈팅을 시도했던 거죠. 네, 네. 한국 대표팀은 지난번 1차전보다는 경기 내용에서 상당히 안정돼 있는 모습이에요. 네. 특히 오늘 경기에서 돋보이는 것은 좌우측 윙백인 박진섭 선수와 이영표 선수가 1차전 때는 볼을 갖고 욕심을 많이 내고 측면 돌파를 자주 시도했는데 오늘은 아주 쉽게 플레이하는 것 네. 아주 칭찬을 할 수 있어요. 네. 빠르게 연결을 시켜주는 거죠. 그렇죠. 자, 최태욱이 따라붙습니다. 자, 수비 두 사람. 자, 사이로 뚫어쳐주고요. 좋았습니다. 안효연이 치고 들어가다가 자, 꺾어 찼습니다만은 온라인 밖으로 거들어 보이는 몽골의 문구바츠. 김은중 선수의 모습도 볼 수 있고요. 바람이 불어서 날씨가 추워요. 설기현 선수 지난번 해트릭을 세웠었죠. 네. 자, 다시 박진섭 코너킥입니다. 다섯 번째 코너킥 박진섭. 골키퍼가 네, 잡았습니다. 이게 추존차가 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이 예선 경기 방식을 좀 바꿔야 되는 것은 아니냐는 그런 생각도 좀 드는데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아시아 대륙은 어느 대륙보다 넓고 네. 또 기후 차이도 많이 나고 시차 관계 때문에 아시아 축구는 아프리카라든가 또 남미, 유럽에 비해서 상당히 발전하는데 장애 요인으로 작용된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네. 아무래도 이번에 아시안컵 예선전을 나누어서 이제 경기를 치르다 보니까 각 조에 사실은 강호들이 적절히 이제 분포가 돼 있거든요. 네네. 이번에 본선에 올라올 팀들은 이미 거의 윤곽이 드러나 있고요. 이번 6조 같은 경우도 한국을 제외한 나머지 팀들은 한국보다는 한두 수 떨어지는 이제 그런 그렇죠. 전력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네네. 뭐 쿠웨이트, 부탄 같은 경우에 뭐 20대 0 완전 핸드볼 점수가 났는데 말이죠. 네. 이럴 때는 무슨 그 감독으로서 이게 몽골의 감독으로서 무슨 작전을 구사하기가 참 어렵겠어요. 그렇죠. 전력상으로 많은 차이가 날 때는 네. 선수들에게 지시하는 것은 상당히 제한적으로 작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네. 자, 뭐로 치고 들어가서 슛까지 날려봤습니다만 높게 뜨고 말았습니다. 최태욱. 완전히 단독 찬스였었는데요. 최태욱 선수나 이천수 선수 입장에서 본다면 이번 아시안컵이 자신들에게는 사실은 행운의 기회라고 저는 봐요. 네네. 강한 팀들과 경기를 치르게 된다면 마음 편하게 경기를 할 수가 없는데 그렇죠. 이런 약체들과 경기를 해서 골까지 터뜨린다면 자신감을 얻는 그런 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 상황이 되거든요. 네네. 자, 테드 바타로 따라봅니다만은 몽골. 자, 연결해줄 것이 마땅치 않습니다. 길게 걷어내고는 박재홍. 자, 안효연이 따라붙습니다. 아크서클 복은 그러나 골키퍼에게 돌려놓은 공. 자, 방향이 틀려졌습니다. 골키퍼가 나와서 발로 터치라인 밖으로 걷어냈습니다. 지금은 백패스를 잘하는 것이죠. 네. 일단 백패스를 할 때는 골문을 벗어나게 하라라고 주문하거든요. 네네. 자, 두 골을 넣었던 안효연. 골라인 쪽으로 치고 들어가다가 자, 꺾어 차줬습니다. 몽골이 일단 걷어냅니다. 자, 다시 한번 왼쪽을 공략합니다. 모서리 부근에서
뒤로 짧게 내주고 자 고정수가 논스톱 다시 한번 네, 그러나 수비 벽 맞고 나오는 공. 2대1 패스를 시도를 했었는데요. 네네. 자 박지웅이 치고 들어가서 뒤쪽으로 짧게 왼발 다 쭉쭉 다 수비가 밀집되어 있습니다. 슈팅 자신을 루치하는 최초로. 자 하용우, 고정수. 자 박진섭에게 연결했습니다. 자 페널티를 안쪽 자 논스톱 센터링 해주고 오른발 슛까지 그러나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최철우 선수의 슈팅. 네네. 박지성의 문전 측면을 파고드는 날카로운 센터링. 작품에 가까웠는데요. 네네. 코너킥으로 연결됐죠. 지금 자 다시 보세요. 한번 박진섭 박지성의 꺾어 차주는 네. 센터링 상당히 높고 조금 전에 빗나가는 장면이었고요. 네, 수비 맞고 크로스바를 튕겼죠. 네. 포스트를 튕겼어요. 자 몽골이 모처럼 우리 한국전은 깊숙이 패스를 한번 해봅니다만은 골키퍼 김태진 여유 있게 앞에 하용우에게 연결합니다. 오늘은 한국팀 여러 가지 전술적인 테스트를 할 수 있는 그런 경기로 저는 의미를 부여를 합니다. 네. 자 박지성. 자 고종수 골아웃 됐습니다. 골아웃 됐습니다. 우리가 복싱 같은 경우도 큰 게임 전에 스파링을 가지면서 컨디션을 조절을 하죠. 네네. 오늘 경기는 한국보다는 서너 단계 아래에 있는 몽골 팀을 맞아서 그동안 연습했던 공격의 형태를 점검하는 말이죠. 네네. 그런 경기 양상이에요. 자 바운드가 약간 높게 되는 바람에 자 왼쪽으로 방향할 때 페널티킥이죠. 페널티킥인가요? 네네. 가슴으로 안아서 결정적인 슈팅 기회를 최철호 선수가 만들었거든요. 네네. 근데 등 쪽을 밀면서 최철호 선수가 몸의 중심이 무너졌기 때문에 네. 주심으로서는 페널티킥을 준 거예요. 네. 다시 한번 보세요. 볼까요? 가슴으로 볼 트래핑을 했죠. 이것을 몸으로서 미는 이제 그런 수비를 게롤트 호드 선수가 있거든요. 가슴으로 볼 트래핑하고 뒤에서 밀었던 게럴트 포드. 페널티킥 기회를 최태욱 선수에게 선배들이 양보를 하네요. 네. 자 최태욱 네 강슛 낮게 깔아서 최태욱 강슛. 전반전 37분 네. 최태욱 선수가 팀의 세 번째 골을 터뜨리고요. 네네. 최태욱 선수는 국가대표 A매치 데뷔 전에 자신으로서는 평생 잊지 못할 그런 페널티킥으로서. 데뷔골을 네. 터뜨리고 있어요. 자 안혜원이 2골 그리고 최태욱이 페널티킥을 성공시켜서 3대 0으로 앞서갑니다. 전반전 6분 정도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자 모처럼 몽골 네 좋은 기회를 잡는가 했습니다만 파울입니다. 몽골 선수들은 밀어도요 순박하게 밀다 보니까 조금 전에 페널티킥을 포함해서 지금 파울 순간에도 그랬습니다만 아직 축구를 이해하는 그런 눈이 좀 다소 떨어지는 네네. 그런 모습을 우리가 곳곳에서 지금 발견을 해요. 자 또 기습적으로 네 중거리 슛을 날려봤던 부만 우크랄. 최전방에서 공을 잡아도 청색 유니폼이 한 서너 명이 보이니까 연결해 줄 것이 마땅치 않다 보니까 할 수 없이 네. 골 쪽으로 이제 중거리 슛을 시도하고 있는 몽골입니다. 그렇죠. 네, 과감한 슬라이딩. 자, 박진섭. 자, 속임 동작으로 수비 완전히 제쳐놓고 저 왼발 센터링까지 그나 자세를 낮추면서 헤딩으로 거들하고 있는 몽골. 다시 한번 박진섭. 안효연. 다시 한번 박진섭에게 그나 골키퍼 쪽으로 너무 깊었습니다. 각도가 다소 완만했죠. 네네. 자, 고종수. 그나 뺏고 있는 몽골.
김서연이 터치라인 쪽으로. 자, 최초로 뒤로 짧게 내주고요. 자,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 걷어내고 있는 몽골. 오른쪽에서 지금 박진섭이 한가롭게 기다리고 있는데 그쪽으로 공이 안 오네요. 골 점유율에서 8대2 정도의 네, 절대적인 경기의 흐름으로 지금 한국 대표팀을 끌고 가요. 네네. 좌우측을 넓게 쓰는 좋은 플레이예요. 어떻습니까? 공 점유율에 비교한다면은 조금 좀 골이 더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글쎄 한두 골 정도 뭐 더 뽑았으면 하는 네네. 그런 바람도 있습니다만 골도 골입니다만 제가 경기 초반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경기 내용적인 측면에서 오늘은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 보자고 얘기를 했죠. 네네. 오히려 라오스 경기 때보다는 오늘 경기 운영은 썩 잘하고 있다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네. 우선 잘하고 있는 것은 좌우측의 윙백들이 터치라인 쪽으로 넓게 벌려서 상대 네. 수비를 유인하는 이제 그런 플레이가 오늘 상당히 돋보입니다. 네네. 자, 다시 그렇죠. 한번 박진섭에게 내주고 논스톱으로 센터링. 그러나 걷어낸 공 높게 떴습니다. 골키퍼가 나와서 처리합니다. 본선이 10월에 열리죠? 네. 네. 올림픽에 대한 전망 허정무 감독에게 경기 전에 제가 팬들을 대신해서 물어봤어요. 올림픽에 사실대로 얼마만큼의 성적을 목표로 삼고 있느냐라고 했더니 1차적인 목표는 8강 진출이다라고 명확하게 대답을 했고요. 네. 8강 진출의 목표가 만약 달성이 된다면 4강까지도 욕심을 내겠다는 허정무 감독의 욕심을 우리가 엿볼 수 있었는데 네네. 그 배경에는요. 허정무 감독은 현재 대표팀은 젊고 빠르고 또 개인적인 능력에서 편차가 적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수비진의 다소 불안이 마음에 걸리긴 하지만 전체적인 선수들이 기량은 고르다는 이제 그런 자체적인 진단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네. 이 예선이 끝나면 또 그 일본과의 정기전이 또 있죠? 그렇죠. 네. 일본과 정기전 때는 지금의 대표팀보다는 더 경험이 많은 명실상부한 시니어 대표팀을 구성을 해서 네네. 일본과의 경기를 준비를 하게 됩니다. 4월 26일인가요? 그렇죠. 네. 일본도 현재 한일전에 대비를 해서 나카다레든가 이런 선수들 모두 불러들일 그런 계획이 있다고 하니까 국내 팬들은 이번 달 말에 열리는 한일전 아마 큰 관심들을 갖고 지금 기대들을 잔뜩 하고 계실 겁니다. 네, 자, 골키퍼가 처리했습니다. 이 수비들이 걷어내는 것이 좀 안전하게 멀리 걷어내야 되는데 빗 맞아가지고 전부 자기 진영에 페널티를 안쪽에 떨어지고 있어요. 네, 불안하다는 거죠. 네네. 자, 골키퍼가 페널티 안쪽에서 자, 전반장 1분 정도를 남겨놓고 있는데요. 3대 0으로 한국이 앞서고 있습니다. 제12회 아시아 축구 선수권 대회 6조 예선 경기입니다. 자, 이영표 뒤쪽으로 돌려줬습니다. 박동혁. 자, 과감하게 한번 최전방으로 깊숙이 뛰어왔지만은 너무나 길었습니다. 자, 발뒤꿈치로 쳐내는 문크밭. 자, 공 빼내고 있는 최초로. 지금도 걸려 넘어진 것이 아니라 걸어 넘어뜨린 것처럼 보였는데요. 네네. 자, 하용우. 자, 최초로 터닝에서 슛까지 한번 날려봤습니다만은 빗 맞은 바람에 골 아웃됐습니다. 자, 네온 사인이 들어오니까 이 동대문구장의 주변 경관이 밤 경관이 많이 달라졌네요. 많이 달라졌죠. 네네. 대형 의류 상가들이 접어들면서 이것 운동장 주인은 야간이 되면 말이죠. 네. 네온 사인 때문에 상당히 화려해지는 네. 지금 그런 변화된 모습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네. 자, 미드필드에서 공 빼내고 있는 박지성.
안효인이 따라붙습니다. 대기 심판이 1분 남았다고요. 네네. 주심에게 지금 사인을 보내줬죠. 자, 다시 이영표 빼냈습니다. 자, 치고 들어가다가 골아웃 됐습니다. 코너킥이죠. 네, 코너킥. 수비 맞고 나갔기 때문에 코너킥. 자, 별일이 없다면은 이 공격이 이제 전반전 마지막 공격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자, 이영표. 몽골의 오른쪽 코너에서 코너킥. 자, 안쪽으로 휘쳤습니다. 자, 골키퍼가 먼저 쳐냅니다. 다시 한번 이영표. 자, 문전 센터링 헤딩으로 걷어내고 있는 몽골. 네, 전반전 경기 끝났습니다. 주심 빗을 길게 불어서 전반전 경기 끝났습니다. 전반전 안효인이 2골 그리고 최태욱이 1골 3대 0으로 앞선 가운데 전반전 끝났습니다. 잠시 후에 후반전 이어집니다. 동대문 운동장입니다. 몽골전 전반전 우리가 3대 0으로 이겼는데 뭐 신문선 씨가 몇 번 이야기한 대로 공 점유율 면에서는 8대 2 정도로 앞섰는데 신문선 씨 전반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한마디로 말씀을 드린다면 상대는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골을 넣는 것 그다지 쉽지 않았죠. 전반 45분 동안 한국 대표팀이 가장 잘했던 것은 상대 수비가 밀집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뒤쪽의 공간을 활용하는 네. 그런 패스가 상당히 위력을 보였다는 것이죠. 네, 지금 득점하는 장면인데요. 박진섭 선수가 상대 수비의 뒤를 공략하는 그 패스로서 첫 골을 뽑는 그 순간이 되고 있거든요. 네네. 그것을 이제 백패스라는 왼쪽으로 것을, 대각도로 연결해 주죠. 박진섭 선수가 뒤쪽에 안효인 선수에게 수비 뒤쪽으로 연결을 시켜주죠. 네. 그것을 안효인이 이제 달려 들어가다가 네. 안효인 선수가 가슴으로 가슴으로 볼 트래핑한 트래핑을 다음에 잘해놨죠. 네. 떨어지는 것을 오른발 발등 발- 깊숙이 맞히는 발리 슈팅으로 네, 첫 골을 터뜨렸어요. 첫 골을 터뜨리는 그런 순간이었었어요. 네. 안효인 선수가 발등 깊숙이 저렇게 이제 볼을 맞히게 된다면 골키퍼 앞에서는 볼은 솟구칩니다만 볼은 또 떨어지거든요. 네, 이게 두 번째 터뜨리는 골인데요. 네. 거죠. 상대 수비와 골키퍼의 중심을 무너뜨리는 안효인 선수의 볼을 접는 발목의 유연성이 돋보였던 순간이었었죠. 자, 그 속임 동작이 아주 볼만했어요. 그렇죠. 오른발 강슛 동작 취해서 수비하고 골키퍼 따돌려 놓고 왼발로 여유 있게 넣었던 안효연 선수. 자, 전반전의 주요한 장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아까 이제 본선에 지금 6개 나라가 확정됐고 2조, 4조, 6조, 8조가 예선에 진행됐다고 했는데 자, 박진석 왼쪽으로 자, 가슴으로 볼트랙 오른발 슛까지 터졌습니다. 첫 골이 골이. 터졌습니다. 첫 골이 터졌습니다. 한국 안효연. 대표팀의 안효인 선수가 네. 전반전 11분 만에 네네. 첫 골을 터뜨리면서 네, 좋은 네. 패스죠. 자, 가슴으로 볼 트래핑. 자, 오른발 슛까지. 자, 슛. 그냥 다시 한번 제친 다음에 골이. 추가골입니다. 안효연의 두 추가골. 번째 안효연 추가골. 찰듯하면서 상대 수비의 조직을 무너뜨리는 네. 그런 순간이었었죠. 그리고 완전히 네. 수비가 짙어진 다음에 왼발로 가볍게. 자, 바운드가 약간 높게 바람에 자, 왼쪽으로 방향할 때 페널티킥인가요? 네, 가슴으로 안아서 결정적인 슈팅 기회를 최철호 선수가 만들었거든요. 네네. 가슴으로 볼 트래핑을 했죠. 이것을 몸으로서 미는 최태욱 선수에게 선배들이 양보를 하네요. 네. 자, 최태욱, 네, 감슛. 낮게 깔아서 최태욱 감슛. 전반전 37분 최태욱 선수가 팀의 세 번째 골을 터뜨리고요. 네네. 최태욱 선수는 국가대표 A매치 데뷔 전에 못 나가는데 그 사이에 최철호 선수가 후반전 시작하자마자 네. 오른쪽에서 들어오는 공을 이어받아서 바로 골키퍼 앞에서 가볍게 쳐놔서 또 추가 득점을 했습니다. 네, 전반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천수 선수가 후반전에 들어왔어요. 네네. 오른쪽 코너를 파고들면서 지금 느린 그림이 나오죠. 이천수 선수가 가까운 쪽 포스트 쪽으로 강하게 붙이는 센터링을 했거든요. 네네. 운전수에다는 최철호 선수가 오른발 인사이드로 밀어넣는 살짝 갖다 댔어요. 1분도 채 되지 않는 상황에서 팀 네 번째 골을 터뜨렸습니다. 네네. 자, 13분을 달고 있는 이천수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자, 안효연이 오른쪽으로 차주고요. 자, 몽골이 빼냈습니다. 전방으로 깊게 뛰어봅니다. 따라붙고 있는 부마노 우크랄. 자, 튀었습니다. 네, 큰일 날 뻔했어요. 네. 실점할 뻔했어요. 네네. 골키퍼가 멀찌감치 나온 거 보고 네. 바이아 조리기 골키퍼 키를 넘기는 슈팅. 다행히 빗나가긴 했습니다만은. 조금 전에
한국이 허를 찔렸던 네네. 그런 순간이죠. 네. 수비수들이 공격에 많이 가담해 있었고 골키퍼가 필요 이상으로 전진해 있다 보니까 실점을 네. 할 수 있었던 그런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네네. 자, 박진섭 따라봅니다만은 골아웃 됐고요. 터치라인 밖으로 나갔습니다. 공 던지는 박진섭입니다. 자, 조금 전에 집어넣었던 최초로 다시 박진섭. 코너 프레스본. 코너킥. 자, 박진섭. 뒤에 최초로가 뒤로 멀찌감치, 그 뒤에 이영표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최초로 하용우, 이영표. 자, 박진섭. 자, 오른발 슛까지 날려봤습니다만은 수비가 너무나 밀집되어 있습니다. 자, 왼쪽으로 연결했습니다. 가슴으로 볼 트래핑. 다시 한번 왼쪽으로 연결합니다. 이영표. 자, 오른쪽으로 제친 다음에 반대편. 자, 헤딩. 자, 높게 떴습니다. 일단 그대로는 몽골 일단 위기를 넘깁니다. 그 부분에서 다시 한번 높게 떴습니다. 박진섭에게 연결합니다. 박진섭 슬쩍 한 사람 수비 따돌려 놓고, 자, 오른발 높게 띄웠습니다. 골 앞입니다. 자, 최초로. 네, 그러나 기다렸어요. 네, 기다리는 바람에 걷어내고 있는 몽골. 자, 이천 선수가 이제 들어왔기 때문에 네. 그 고종수가 처음에 또 이제 이렇게 A매치에 뛰었을 때와 연상을 하는 관중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천수와 고종수를 비교한다면 네. 고종수 선수는 축구의 재능이 대단히 뛰어난 선수라고 우리가 칭찬을 하고 있죠. 네네. 이천수 선수는 고종수 선수와 비교를 한다면 체구는 작습니다만 상당히 부지런하고 네. 근면한 플레이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자, 바로 이 골을 선수입니다. 이 잡았죠. 선수입니다. 자, 왼쪽으로 연결해줬습니다. 그리고 미들필더에게 요구되는 것은 정확한 패싱 능력과 더불어서 넓은 시야를 또 요구를 하는데 네. 그런 능력도 갖고 있다고 호평을 받는 것이 이천수 선수가 갖고 있는 장점이기도 합니다. 네. 자, 박지성이고요. 그 부분에서 자, 뒤로 쳐지는 공. 자, 슬쩍 오른쪽으로 방향 틀어놨습니다. 자, 문전으로 연결해주는 공. 그러나 중간에서 걷어내고 있는 몽골 코너킥입니다. 후반전 들어서 두 번째 코너킥. 이천수 선수를 지금 카메라가 계속 따라 붙고 있죠. 네네. 신장은 작습니다만 신장의 작은 핸디캡을 부지런한 발동작으로 커버를 하고 있는 선수예요. 네네. 이천수 선수는 신장이 172cm, 체중이 62kg밖에 나가지 않는 왜소한 체격이긴 합니다만 부지런한 움직임으로서 스태미너를 바탕으로 하는 그런 플레이로서 미드필드에서 뛰어난 평가를 받고 있는 선수예요. 네네. 자, 박진섭에게 연결됐습니다. 페널티를 안쪽에 그러나 원바운드 높게 걷어내고 있는 몽골. 그 부분에서 네, 몽골의 수비 비집되어 있습니다. 일단 걷어내기에 급급한 몽골입니다. 한번 박진섭 왼쪽으로 박지성에게. 자, 이영표. 박지성. 그 사건 부분에서 오른쪽 뒤쪽으로 약간 짧게 내줬습니다. 안효연. 공 빼내고는 몽골. 다시 빼내는 박지성입니다. 자, 왼쪽으로 열어줍니다. 이영표 따라붙습니다. 이천수. 자, 꺾어서 중거리 슈팅까지 날려봤던 이천수. 지난번 골을 터뜨렸고요. 오늘 경기 후반에 투입되자마자 또 어시스트를 기록했거든요. 네네. 자신감에 넘치는 그런 슈팅이었었어요. 네. 이천수 선수와 고종수 선수는 또 공통점도 발견할 수 있어요. 고종수 선수가 혜성과 같이 등장을 했을 때 국내 축구 관계자들에게 저는 그런 표현을 썼거든요. 고등학교 6학년이라는 그런 표현을 썼거든요. 네. 나이에 걸맞지 않게 아주 노련한 네. 그런 플레이를 우리가 칭찬할 수 있었는데 이천수 선수도 지난번 골을 놓고 기자들에게 기자회견할 때 보니까 그 애어른 같은 그런 또 침착함을 엿볼 수 있었거든요. 네. 그만큼 심리적으로 담대하다는 것을 우리가 또 장점으로 꼽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자, 이제 이천 선수의 칭찬을 많이 했는데 또 커가는 모습을 좀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렇지만 라오스도 그렇고 또 몽골도 워낙 약체이기 때문에 저 선수에 대한 장래에 대한 가치 또 저 선수의 발전 가능성은 앞으로 더 몇 경기를 지켜봐야만 네네. 정확하게 또 저 선수에 대한 가능성을 우리가 평가할 수 있을 겁니다. 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청소년 대표를 거치면서 저 선수가 보여준
잠재적인 능력을 봤을 때는 분명한 것은 앞으로 무한한 그 발전 가능성이 있다고 우리는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일본에서 있었던 그 언더 세븐틴인가요? 그렇죠. 그때 우승 주역이기도 하죠. 예. 네네. 득점 능력도 있고요. 네네. 또 볼을 백업하는 그런 침착함, 그리고 체구는 작습니다만 또 몸싸움에 능한 점, 이런 것들을 우리를 앞으로 또 이천수에 대한 기대를 높게 하는 기대치이기도 했었죠. 네. 자, 옵사이드입니다. 자, 전반전 끝나고 이제 예고가 나갔습니다만은 4월 26일 또 이제 한일 정기전이 또 이제 관심을 갖게 하는데, 감독 드루시에 감독이 아마 다음 경기 우리 한국전을 관전하기 위해서 들어온다 그러죠. 그렇죠. 오늘 경기에 경기 감독관을 맡고 있는 일본인 축구 관계자에게 제가 드루시에 감독 한국에 오는 것을 물어봤더니 네. 오늘은 오질 않았다고 하고요. 네네. 과거에 범하죠. 네네. 마지막 경기 때 한국에 와서 한국 대표팀 경기하는 것을 예의 관찰을 하겠다는 그런 또 소식을 접할 수 있었어요. 네네. 물론 뭐 미얀마 경기 때, 자, 아까 부분에서 네, 논스톱 건드리고 있는 몽골. 미얀마 경기 때 뛰었던 선수들이 4월 26일 날 출전하는 선수는 그렇게 많지 않겠죠. 예, 네. 그렇지만 드루시에 감독은 그만큼 한국 대표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주요 선수들 이제 체크를 하러 네. 들어온다고 볼 수 있을 거예요. 네. 자, 중거리 땅볼 슛까지. 자, 대각선. 자, 주축 수비하는 사이에 네, 수비가 걷어냅니다. 지금 보세요, 이천수 끝까지 따라가죠. 네네. 자, 박재홍, 박지성, 이영표. 자, 이번에 이천수에게 연결했습니다. 이천수. 자, 골라인 쪽으로 치고 들어가다가 왼발 꺾어 찼습니다. 그냥 골키퍼 넘어지면서 잘 잡아냅니다. 자, 위기를 넘겼습니다만 다시 한번 아크 부분에서 몽골 걷어냅니다. 자, 가슴으로 볼 트래핑 안효연. 전반전에 두 골을 얻던 안효연. 뒤에 박진섭에게. 아크서클 보내서 자, 몸 돌렸습니다. 최초로. 자, 전방 공격수에게 연결되기 직전에 공을 차단하고는 박재홍, 박진섭에게 연결하는 공. 몽골의 알탄 토고스 빼냅니다. 터치아웃 됐습니다. 드로인입니다. 자, 이천수 왼발 내 중거리 슛까지 한번 날려봤던 이천수. 괜찮아요. 네. 저런 과정을 통해서 또 성장하는 거죠. 어린 선수들,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선수거든요. 네네. 대표팀에 뽑혀서 경기에 출전하게 되면 통상적으로 선수들은 앞이 캄캄하고 잘 볼이 보이질 않고요. 또 선배들을 의식을 해서 소극적인 플레이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그런 이해인데, 네네. 일단 골문만 보이면 저렇게 슈팅을 하는 용기가 있다는 것이요. 네. 그만큼 심장이 크다는 겁니다. 네. 자, 최초로 달려갑니다만은 몸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최태욱, 이천수 고등학교를 올해 졸업을 하고, 한 선수는 프로팀에 안양 LG로 갔고요. 네네. 이천수 선수는 고려대학으로 진학을 했는데, 두 선수가 모두 오늘 후반전에 계속 뛰는 이제 그런 네. 모습이죠. 자, 요리조리 수비를 따돌려놓고 네, 왼쪽으로 높게 띄워서 패스하는 공. 네, 장희진영 왼쪽 골라인 밖으로 걷어냈습니다. 코너킥입니다. 자, 박진섭이 찹니다. 코너킥. 자, 문전 높게 솟구쳤습니다. 다시 한번 박진섭에게 센터링. 시저스 킥을 시도를 했었는데 공이 연결되질 않았어요. 자, 박동혁 앞에 있던 박지성에게 연결하고요. 하용우 다시 박진섭. 자, 좋았습니다. 오른발을 일단
자, 낮게 운전으로. 자, 오른발 슛. 다시 한번. 자, 제쳤습니다만은. 네, 너무 완벽하게 들어갑니까? 네, 오른발로 밀려고 했습니다만은. 이천수 선수의 행골이 터질 간발의 뻔했는데요. 간발의 차이로 뺏기고 말았습니다. 문전에서 차는 척하고 접어놓고 그것이 축구인들이 표현할 때 쫑난다고 그러거든요. 네네. 걷어낸다는 것이 부딪히면서 골문 쪽으로 빨려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포스트를 맞고 튕겼어요. 네. 자, 아까 본 터닝 슈팅까지 날려봅니다만은 최태욱 선수였었죠. 네. 지금 보세요. 이천수 선수와 수비수 간에 볼을 다투다가 수비수가 걷어낸 것이 이천수 선수 발을 맞고 골문 쪽으로 빨려 들어갔어요. 포스트에 보세요. 맞았어요. 네. 왼발 쪽에 맞고 튕겨 들어가죠. 이게 포스트에 튕겨서 맞고, 네. 반대편으로 흐르는데 이천수 선수가 다시 문전세도하는 그런 순간이었어요. 네. 자, 헤딩으로 방향 바꿨습니다. 자, 오른발 슛 이영표. 네. 문전에 지금 뭐 너무 많은 수비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전반보다는 공격의 속도가 배가 됐어요. 네. 네. 자, 일단 걷어내고 있는 몽골 박진섭 앞에 박지성. 자, 다시 박진섭 그러나 뺏겼습니다. 자, 몽골 선수가 넘어져 있습니다. 박진섭이 터치라인 밖으로 일단 공을 걷어냅니다. 몽골의 케르바타르. 지금 페르바타르 선수가 부상 때문에 한국 대표팀이 골을 아웃을 시켰죠. 네네. 앞으로 세계축구연맹에서는 룰을 개정을 했어요. 저렇게 한국이 부상 선수 때문에 골을 아웃을 시키면 네. 몽골 선수들은 한국 쪽으로 스로인을 해줬었죠. 네네. 이제 저런 상황일 땐 주심이 한국이 걷어낸 그 장소에서 네. 드롭볼로서 한국팀에게 던져주는 거예요. 네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룰이 바뀐 자, 위기인데요. 몽골 모처럼 좋은 찬스입니다. 중간에 어쩔 수 없이 중거리 슈팅에 의존하고 마는데요. 몽골. 박동혁 선수 경기를 이기고 있다고 하도 네. 수비수는 저런 실수를 해서는 안 됩니다. 네네. 모처럼 전방에서 공을 이어받았던 몽골의 나바오키르. 그러나 이어줄 선수가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중거리 슈팅을 해봤는데요. 위력이 없었습니다. 몽골은 전반에 3번의 슈팅을 했고요. 네. 이번까지 4번째 슈팅을 기록을 했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낯선 사람을 만났을 때 말이 통하면은 금방 이제 정을 느끼듯이 또 이렇게 외모가 같다 보니까 네. 왠지 자꾸 이렇게 중계 방송을 하면서도 몽골 축구 발전을 위해서 우리 축구 관계자들이 할 일은 없나 이런 생각을 또 한번 해보게 되는데 말이죠. 네. 네. 좋은 패스예요. 네, 패스 좋았습니다. 자, 이천표. 자, 전력 질주하면서 왼발로 센터링 해주고 자, 달려들었다. 슛! 골키퍼 슛! 자, 다시 한번 골키퍼가 잡아냅니다. 골라인을 통과하지 못했어요. 네네. 최철호 최철호에게 선수. 연결을 해주고요. 이천수가 왼쪽으로 돌파하면서 자, 이천수죠. 들끗 중앙 쪽으로 보죠. 네. 최철호를 최철호 봤어요. 선수의 움직임에 맞춰주는 그런 패스를 했던 것인데요. 네네. 볼이 운동장이 불규칙하게 볼이 튕겨 오르다 보니까 네네. 정확하게 맞추질 못했죠. 그리고 골라인 통과하기 직전에 자, 수비가 자, 여기서 걷어내는 장면인데요. 네. 좀처럼 볼 수 없는 그런 재미있는 날이죠. 그렇습니다. 순간을 카메라가 여러 각도에서 네. 재밌게 잡아줘요. 볼은 들어가질 않고 상대 수비가 골망이 걸리는 네네. 그런 순간이 됐어요. 최철호도 어이없어 웃고는 안 해요. 네. 네, 발이 엉켰죠. 최태욱이 이제 전반전에 페널티킥으로 한 골을 뽑아냈는가 하면은 최철호 선수는 몇 번의 기회는 왔는데 네. 조금처럼 그렇게 운이 없어 골이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올림픽을 향한 하나의 과정이라고 의미를 부여한다면 네. 스트라이커에게 주어지는 골 찬스 때는 연습 경기든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공식 경기거든요. 기회가 주어지면 느브르트해야 됩니다. 네네. 뭐 축구에서는 그야말로 이제 골이 이야기하기 때문에 넣을 뻔한 것과 넣은 것은 뭐 천지 차이죠. 그럼요. 네. 자, 이천수에게 뒤쪽으로 돌려주고요. 자, 이영표 뒤에 박재홍 골키퍼가 처리합니다. 후반역 18분 정도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다리에 걸려 넘어집니다. 다리를 거는 몽골. 자, 저기 퇴장까지 가능한. 최태욱 선수가 걸려 넘어졌었죠. 네네. 단독 드리블에 가는 선수를 전방에서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는데요. 자, 지금 볼까요? 한국 대표팀이 속공을 모처럼 시도를 했는데 네. 완전히 빠진 뒤에서 태클을 들어가는 이제 그런 순간이었었어요. 하용우 선수와 박재용 선수를 허정무 감독은 불러들였습니다. 그리고 6번 김도균과 21번 남기성이 들어가죠? 네. 네. 허정무 감독은 미얀마 경기를 염두한 체력의 안배를 해주는 그런 조치라고 볼 수 있어요. 네네. 자, 남기성 터치라인 쪽으로 이천수. 다시 남기성. 자, 교체로 들어간 남기성. 이영표. 그다음에 이천수. 다시 박지성. 서두르질 않네요 이제요. 네, 네. 수비가 너무 밀집돼 있다 보니까 조금 그렇죠. 수비를 약간 좀 미드필드 쪽으로 이제 유인합니다. 저렇게 돌리면서 공격 방향을 선택을 하는 것이죠. 네네. 이천수 다시 뒤쪽으로 이영표에게 이끌합니다. 좋지 않아요. 네. 뺏겼습니다. 몽골이 중간에 가로챘습니다. 몽골 모두 3명의 선수. 네, 그러나 역부족입니다. 숫자 싸움에서 일단 졌습니다. 미들필드에서 불필요한 횡패스는 끊기게 되면 상대 속공에 말려서 실점을 할 수 있는 위험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네네. 상대가 약해서 망정이죠. 저런 실수를 하면 패스 미스를 한 선수도 느낌이 있어야 되고요. 네. 또 볼을 바꾸자 움직였던 선수도 반성을 해야 돼요. 네. 볼을 자, 밟는 지금 그 순간이죠. 네. 무릎끼리 부딪혔는데요. 네. 넘어져 있는 몽골의 결을 두어도 뼈와 뼈가 부딪힐 경우에는 통증이 상당히 심해요. 거기다 저는 날씨까지 좀 이제 춥기 때문에 그렇죠. 네. 이런 날은 부딪히는 상황이 되면 부상을 많이 입습니다. 아시아 축구 선수권 대회 6조 예선 우리나라의 두 번째 경기입니다. 대몽골전입니다. 전반전 3골, 후반전 1골 4대0으로 앞서고 있습니다. 자, 박진섭이 안효연을 바라보고 긴 패스. 자, 오른쪽으로 연결해주는 공. 그러나 중간에 차단하고 있는 몽골. 다시 박진섭이 뺐습니다. 박지성. 그렇죠. 자, 이번에 왼쪽. 네, 좋았습니다. 이영표에게 공간 패스. 자, 이영표. 페널티는 안쪽에 투입된 공. 일단 걷어내고 있는 몽골. 부만 우크랄. 자, 박진섭이 다시 빼내고요. 박지성 다시 한번 박진섭에게. 아크서클 보내서 걷어내고 있는 몽골. 마야조릭. 자, 박진섭에게 연결했습니다. 박진섭. 자, 짧게 박지성. 자, 왼쪽으로 연결해주고 이영표 대각선입니다. 자, 센터리 드나 수비 몽골이 먼저 헤딩으로 배각처리. 터치라인 밖으로 걷어내고 있는 몽골. 몽골도 교체를 준비를 하죠. 네네.
5번의 에르덴 오치르 선수가 준비를 하고 있고요. (19번의) 게럴 투어드 선수가 예, 바깥으로 아까 나옵니다. 예, 무릎 부상으로 지금 밖에 나가 있는 선수인데요. 네. 전력적으로 약간 뒤지는 그 상대 몽골이 이렇게 수비가 밀집돼 있을 때에 그 수비를 좀 효과적으로 공략하는 그런 전술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네. 가장 좋은 방법은 후반 초반에 왔던 골기 때 골을 넣어서 네. 상대가 힘을 빠지게 하는 이제 그런 플레이가 필요했었는데 그 기회를 우리 스스로가 놓쳤죠. 네. 그리고 이제 상대가 저렇게 견고하게 수비벽을 구성할 때는 중거리 슈팅이라든가 그래서 네네. 전반에 재미를 받듯이 좌우측의 터치라인 쪽으로 운동장을 폭넓게 쓰면서 상대 수비를 벌려놓는 이제 그런 상황을 만들어 놓고 자, 헤딩 그냥 골키퍼가 슈팅기를 네. 만드는 그런 플레이가 필요한 네네. 상황이 되고 있어요. 최태욱 선수가 정확하게 위치 선정을 해서 머리에 맞췄죠. 자, 이영표, 박지성, 그렇죠. 이렇게 운동장을 넓게 써야 네네. 돼요. 자, 이천수. 자, 지금 오른쪽에 박진섭이 혼자 기다리고 있거든요. 네, 네. 지금 오른쪽 손을 들었는데요. 자, 이제 투입됩니다. 그렇죠. 네, 박진섭에게. 다시 한번 크게 흔들고요. 그렇죠. 네, 자, 안쪽입니다. 자, 좋은 찬스. 자, 최초로 꺾었습니다. 그러나 뒤에서 파울. 오늘 최철호 선수 반응 시간이 네네. 상당히 길습니다. 길어요. 네. 자, 이영표의 기습 중거리 슛. 자, 골 아웃됩니다. 최철우가 오늘 몇 차례 좋은 기회가 있었는데 네. 골로 연결이 안 되네요. 이영표가 마음껏 휘둘러 차는 네. 저렇게 이제 강하게 볼이 발등에 맞게 되면 지금 화면에도 나왔습니다만 볼이 돌지 않고 공중에서 한번 멈췄다가 다시 빠른 속도로 빨려 들어가는 듯한 그런 연결이 되거든요. 네네. 자, 박동혁 전방으로 길게 차준 공 몽골이 빼냅니다. 그러나 가볍게 빼내는 안효연, 박진섭에게 연결했습니다. 다시 한번 안효연에게 자, 전반 두 골을 뽑았던 안효연 단독 드리블하다가 자, 왼쪽 공간 패스 좋았습니다. 이용표에게 연결합니다. 여기서 좀 논스톱으로 네, 그렇죠. 이렇게 빨리 반대편으로 가고 그 부분에서 뒤로 짧게 돌려놓은 다음에 이천수 그러나 슈팅을 노렸던 이천수 먼저 빼내는 몽골 박동혁. 자, 패스 좋았습니다. 논스톱 패스 좋았습니다. 이천수 발빠른 이천수 자 드루 패스 이영표에게 이영표 짧게 연결해주고 내 방향을 슬쩍 꺾어보나 했습니다만은 오늘 한국팀 11명의 선수 중에서 가장 컨디션이 좀 떨어지는 것은 최철호 선수 같아요. 그렇네요. 지금 아마 저기 이영표를 보고 연결한다고 연결한 공이었었는데 그렇죠. 좀 빗맞았어요. 골문 앞에서는 강하게 차서 넣어도 한 골이고요. 네. 또 약하게 밀어 넣어도 한 골이거든요. 그렇죠. 너무 완벽하게 네, 네. 만들어서 넣으려고 그러다 보니까 슈팅 기회를 타이밍을 놓치고 있어요. 네네. 자, 몽골 일단 다급한 나머지 길게 걷어냈습니다. 자, 뒤에서 김도균 다시 박진섭에게 박진섭 다시 뒤에 교체로 들어간 김도균 박진섭 김도균을 연결하고 김도균 치고 들어가다가 자 센터링까지 자 논스톱 걷어내오는 몽골. 최태욱이 방향을 바꾸는 슈팅을 했었죠. 네네. 자, 주장 박진섭 문전 높게 뛰었습니다. 자, 일단 걷어내는 몽골. 또 은근히 그 전반에 두 골을 얻던 안효연에게 해트트릭이 좀 기대되지 않습니까? 네. 자, 박진섭 땅볼 센터링. 자, 토니 슛! 높고 이천수 골이에요. 네. 처음에 골은 이천수인데요. A매치 두 번째 경기에 출전해서 두 네네. 번째 골을 터뜨리는 그런 순간이 되죠.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이천수의 슈팅인데 이 공을 바로 포스트를 맞았거든요. 네. 포스트에 맞고 골키퍼 다리 손 맞고 맞고 가랭이 사이로 말이죠. 가랭이 사이로 들어갔습니다. 골 때는 무용지물로 인정을 합니다.
네. 그래서 포스트를 맞고 골키퍼에 나중에 손에 맞고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골키퍼의 자살골이 아니라 네네. 이것은 이천수의 골로 기록이 됩니다. 네. 후반전 26분 이천수 선수의 오늘 경기의 5번째 골을 터뜨리는 그런 순간이었어요. 네네. 몽골에서 선수를 또 교체하네요. 3번 룸벨가라이. 11번에 레드바타 선수가 나옵니다. 네네. 어린 선수가 저렇게 득점을 올린다는 것은 이천수 선수 개인에게도 좋은 징조입니다만 저는 이천수 선수가 좀 더 큰 선수로 성장하는데 큰 걸음이 될 거로 저는 기대를 해요. 네네. Coming out number 11, Silverhat. Going forward, number 3, Lumbengara. 자, 김도균 다시 박동혁에게 연결합니다. 앞에 이천수, 조금 전에 골을 넣었던 이천수. 그렇죠. 이영표 공간 패스, 이영표에게 연결합니다. 다시 이천수. 자, 좁혀 들어가는 이천수. 중거리 슛! 왼쪽으로 빗 나갔습니다. 뭔가 좀 자신감을 얻었다고 할까요? 네. 우리가 가속도를 얘기할 때 질량의 속도를 곱하지 않습니까? 네네. 이천수 선수 제가 후반 초반에도 말씀드렸듯이 62km밖에 나가지 않는 자그마한 왜소한 체격인데도 저렇게 먼 거리에서 슈팅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볼을 정확하게 임팩트를 우선 가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네. 네, 응원 속에서 이천수 이 선수를 외칩니다. 이영표. 다시 이천수. 터치라인 쪽으로 이영표에게. 자, 오른쪽으로 방향 꺾었습니다. 이영표 충거리 슛 높게 떴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한국 축구의 위크 포인트, 약점이죠. 네네. 약점을 얘기할 때 수비가 약하다. 또 미드필드의 게임을 풀어나가는 게임 리더, 그렇지 않으면 게임 메이커라고 우리가 흔하게 얘기를 하죠. 네. 그런 선수가 없다고 상당히 아쉬워했는데 네네. 모처럼 미드필드 쪽에서 좋은 재능을 갖고 있는 선수가 나왔어요. 네. 네. 80년대 중반에 컴퓨터 링커라는 별명을 갖고 있었던 조광래 감독 이후에, 그러니까 조광래 선수였었죠. 그렇죠. 현재 안양 LG의 감독인 조광래 선수 이후에 미드필드 쪽에서는 아주 지능적인 미드필더가 나오지 않는다는 그런 아쉬움 속에 있었는데 이천수 선수 여러 가지 그 재능을 많이 갖고 있는 그런 선수가, 어린 선수가 또 새롭게 우리 축구 팬들 곁으로 지금 다가오고 있어요. 네, 자, 이천수 이어봤습니다. 자, 논스로 패스 좋았습니다. 이천수가 이어받아서 자, 골라인 부근에서 슬쩍대 여유있게 한 사람 제쳐놓고 자, 센터링 뒤에서 이영표가 기다립니다. 이영표. 그러나 내려오는 공을 논스톱으로 걷어내고 있는 몽골. 핸드링이죠. 네. 골키퍼는 페널티 에어리어 안에서만 손을 쓸 수 있도록 보호를 받습니다. 그렇죠. 네. 조금 전에 골키퍼가 나와서 상대 공격수는 뛰어들어오고 문전 자, 쪽으로 볼까요? 뒤로 들어가고 있었는데 이것은 아. 잡는 것이 아니라 걷어내는 그런 상황 판단이 필요했던 순간이에요. 네네. 근데 이제 공격수가 따라붙으니까 네. 어쩔 수 없이 뒤로 물러가다가 타이밍상으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렇죠. 네, 손을 대고 말았는데. 김태진 골키퍼는 자신의 발은 분명히 페널티 에어리어 안에 들어갔는데 왜 그 핸드링 반칙을 주느냐라고 항의도 할 수 있습니다만 네네. 축구는 농구와 다르게 볼을 기준으로 삼아서 네. 판정을 내리기 때문에 네. 조금 전 순간은 분명히 지금 퇴장 핸드링 명령이죠. 반칙이었었고요. 네네. 주심, 대만인 주심이 퇴장을 선언하는 네네. 그런 지금 순간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골키퍼가 페널티로 밖에서 손을 떴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네. 이런 것은요 좋은 경험으로 삼아야 됩니다. 그렇네요. 네네. 필드 플레이어가 골키퍼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죠. 박동혁 선수. 물론 참 그 막 움직이는 상황 속에서 판단하기가 어렵긴 했었는데 네.
몽골 선수가 막 따라붙으니까 뒤로 좀 물러나면서 손을 쓸까 하다가 네. 타이밍상으로 완전히 물러나면 안 되겠다 싶으니까 자 발은 페널티를 안에 있으니까 공을 잡았는데 네, 분명한 것은 골은 페널티 계열이 바깥에 있었기 때문에 네네 주심의 핸들링 판정은 정당한 거죠. 정당했습니다. 네네. 그리고 좀처럼 볼 수 없었던 그런 해프닝성의 지금 모습이 연출되고 맞습니다. 있는데 네네. 골키퍼가 퇴장당하게 되면 경기가 인플레이 상황이기 때문에 네 필드 플레이어가 골문을 지켜야 되는데 유니폼이 필드 플레이어와 똑같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심으로서는 경기를 중단을 시키고 네네 필드 플레이어와 다른 유니폼을 입으라고 지금 경기를 중단을 시키고 있는 네네. 거예요. 자 그럼 이게 이제 박동혁 선수가 유니폼을 입나요? 네. 자기 고유 유니폼을 벗고 이제 남은 시간 이제 골키퍼 역할을 해야 되겠네요. 네. 네. 좀처럼 볼 수 없는 장면인데요. 네. 이것은 주심이 퇴장을 줬다 안 줬다 이것을 논하기 전에 네네. 김태진 골키퍼의 상황 판단에 대한 잘못을 우선 지적할 수 있고요. 네. 주심이 퇴장시킨 것은 그것은 주심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네네. 저희들로서는 그 가부에 대해서는 우리가 얘기를 한다는 것은 없는 거고요. 네. 자, 분명한 것은 이것은 페널티 에어리어 바깥에서 잡았기 때문에 네. 핸들링 반칙을 준 것은 적합했다는 네. 겁니다. 네. 안 보여요. 자, 완전 정면인데요. 앞에 서클 안에 정면. 박동혁 선수가 골키퍼로 지금 유니폼을 받고 있고 골문을 지키는 네. 좀처럼 볼 수 없는 그런 해프닝성의 지금 모습이에요. 박동현 선수가 지금 어떤 생각일까요? 야, 공 차다 보니까 내가 골키퍼 할 때도 있구나. 또 그런. 자, 피스를 올렸고요. 네, 킬을 넘겨봤습니다만은 병 맞고 나왔습니다. 자, 왼발 네, 직접 슈팅해 봅니다만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다시 몽골 꺾어찹니다. 옵사이드입니다. 그러나 옵사이드. 7번은 바야 조르기 옵사이드 위치에 있었습니다. 국내 프로리그에서는 필드 플레이어가 저렇게 가끔 골키퍼로 바뀌어서 들어가서 활약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국제 경기에서는 제가 볼 때는 기억을 요 근래 상황을 되짚어 보더라도 네네. 이렇게 필드 플레이어가 골문을 지키는 경우는 거의 기억이 없는데요. 네. 자, 최태욱입니다. 최태욱 골라인 쪽으로 바짝 치고 들어다가 왼발로 꺾어찼습니다. 오른쪽에 따라주는 선수가 없습니다. 자, 다시 한번 한개 반격. 이영표 아크사 걸복은 자 빈쪽으로 내줬습니다. 최태욱입니다. 논스톱으로 걷어낸 공 터치라인 쪽으로 네, 오른발 껑충 들어서 빼내고 있는 이천수 뒤에 이영표에게 연결합니다. 다시 한번 이천수 박지성 네, 패스복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골아웃 됐습니다. 한국 대표팀은 후반전에 3명의 선수를 교체를 했죠. 네네. 남기성, 이천수, 김도균. 그러니까 교체 한도의 인원을 모두 투입을 했기 때문에 네. 골키퍼가 퇴장당했을 때 새롭게 선수를 김영재 선수를 집어넣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네네. 후반전 약 9분 정도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5대 0으로 우리나라가 앞서고 있습니다. 이영표 터치라인 쪽에 최태우 자 속임 동작으로 수비 자 완전히 따돌려 놓고 자 두 번째 수비 따돌리고 자 세 번째 따돌리고 자 세터리 네 수비가 헤딩으로 처리합니다. 세 명까지 잘 따돌렸는데요. 개인기가 있어요. 네. 최태욱 선수. 네 선심 기들었습니다. 최태욱 드로인입니다. 선수가 지금 드리블을 네 하죠. 지금 자 따돌렸죠. 페인팅에 이은 돌파 또 자 차는 또 한 번 차면서 따돌렸죠. 접어넣죠. 네 두 명을 제끼고 나오는 그리고 선수를 또 다시 세 한번 번째 발목의 네. 유연성을 바탕으로 해서 돌파를 시도하는 지금 최태욱 선수의 모습인데요. 네 최태욱 선수도 당초에는 대학으로 진학을 하기로 돼 있었죠. 안양일지에서 최태욱 선수를 스카우트할 때 조광래 감독과 박병주 고문이 상당히 공을 들였어요. 네네. 최태욱 선수는 대학을 가지 않고 프로팀에 가서 충분한 영양 그리고
한국에서는 아무래도 최고의 훈련 환경을 갖추고 있는 것은 프로팀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최태욱 선수도 앞으로 빠른 속도로 성장할 것으로 많은 기대를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 네. 골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만은 조금 전에 그 오트건 바르 몽골의 감독 모습은 전반전보다는 약간 좀 풀린 것 같아요. 네. 조금 전에 한국의 김태진 골키퍼가 퇴장당했던 상황에 대해서 네.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골키퍼는 페널티 에어리어 바깥에 나오면 필드 플레이와 똑같이 발밖에 쓰지 못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 상황에서는 핸드링 반칙을 했는데 왜 퇴장까지 줬느냐라고 항변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네. 골키퍼가 손을 쓰질 않고 만약에 그냥 놔뒀다면 상대가 달려들어오면서 골을 넣을 수 있었던 결정적인 상황으로 주심으로서는 인정을 했던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그것을 고의적으로 손으로 잡았기 때문에 그것은 악의적인 그런 반칙으로 해석을 해서 퇴장까지 주는 그런 상황이었었어요. 네네. 골키퍼는 손을 쓰는 것은 페널티 어리어 안쪽이지 그렇죠. 그 밖에서는 일반 선수와 똑같이 발을 써야 되는데 일단 쓸 수 없는 손을 썼기 때문에 네. 네. 거기다가 상대 공격수와 1대1 상황이었었기 때문에 네. 그만큼 상대에게 좋은 기회가 있었는데 고의적으로 손을 쓴 반칙을 범했기 때문에 가중 처벌이 결국은 옐로 카드가 아니라 레드 카드로 작용이 됐던 거죠. 네네. 자, 모처럼 다시 한번 몽골이 공격합니다. 왼쪽으로 높게 띄워서 연결합니다. 옵사이드예요. 옵사이드. 지금은 볼을 받았던 선수보다는 네. 그 센터포드 위치에 있었던 7번에 바야조릭 선수가 한국 수비보다 앞서 있었기 때문에 네네. 볼의 방향이 바야조릭 선수와 같은 방향 쪽으로 흘렀기 때문에 간접적인 옵사이드 반칙을 범했다는 그런 판정을 부심이 내려준 겁니다. 네. 네, 몇 차례 얘기를 해냈습니다만은 4월 26일 수요일입니다. 저녁 7시에 잠실에서 한일 축구 정기전을 MBC 스포츠에서는 생방송해드릴 예정입니다. 잠실구장이 또 요란하겠군요. 네. 네. 한일 정기전이 날짜가 확정되고 네. 일본 측의 매스컴에서 집중적으로 저한테 인터뷰 요청이 좀 들어오고 있는데요. 네네. 그 바탕에는 그만큼 한일 정기전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일본 쪽에서도 관심이 크게 지금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반증할 수 있는 대목인데요. 네. 그 이면에는 크루시에 감독이 이번 한일 정기전에서 성적이 나쁘면 일본 대표팀 감독에서 쫓겨날지도 모른다는 그런 바탕을 깔고 있다는 겁니다. 네네. 트루시에 감독은 세계 청소년 선수권 대회에서 준우승을 차지하는 좋은 성적을 내긴 했습니다만 최근 국가대표팀 감독으로서는 이렇다 할 성적을 내고 있지 못한 불만과 더불어서 네. 일본 축구에는 한국인 기술위원회라는 조직이 있습니다만 일본에는 강화위원회라는 조직이 있거든요. 네네. 그쪽과 충돌이 요즘에 잦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트루시에 감독은 일본 축구회가 대표팀도 좋은 성적을 거두려면 자신의 영역을 입지를 좀 더 강화를 해달라는 그런 강한 요구가 많은 마찰을 빚고 있는데 이번 한일 정기전 결과가 트루시에 감독의 재계약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소식도 네, 네. 아울러 제가 팬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도르시의 일본 감독으로서는 26일 경기가 상당히 부담스러운 경기가 그럼요. 되겠네요. 그만큼 또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는 네. 상황으로 작용이 되겠죠. 네네. 그러다 보니까 나카타 선수를 포함을 해서 최상의 멤버를 갖고 서울을 찾을 것이라는 그런 소식을 우리가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해외 파들도 다 가담을 하겠네요. 그렇죠. 네. 자, 최초로입니다. 최초로. 네, 살려들어갑니다. 네. 또못 넣네요. 아, 들어가진 않습니다. 최초루가 센터링 해주고 안현의 세 번째 골 해트트릭이 아닌가 싶었는데. 참 저 각도라면 바깥으로 차내기가 더 어려운 그런 위치거든요. 네네. 저기서 볼이 튕기네요. 네. 자, 최철우가 찾았죠. 달려들어오는 안현이 껑충 뛰면서 골 라인은 골로부터 5.5m 위치입니다. 그러니까 골문의 높이는 2m 44cm니까 5.5m 위치에서 바깥으로 차낸다는 거 이렇게 아, 네. 근데 잘못 맞아서 그것이 바운딩이 돼서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에요. 네.
지금 요거는 조금 전에 상황 골 들어가는 상황이죠. 네, 이천수 선수가 슈팅한 것이 찬봉이 골키퍼 포스트 손 안쪽을 맞고 맞고 골키퍼 가랑이 두 다리 사이로 사이로. 빠지는 네. 그런 좀처럼 보기 힘든 장면이죠. 네네. 이천수가 오른발로 강하게 땅볼 쳤는데 슈팅했는데 포스트 맞았어요. 포스트 맞고 안쪽으로 근데 휘죠. 엉겹결에 왼손에 맞고 자기 다리 사이로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저럴 때 축구 선수들은 알을 깠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네. 다리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오늘 몽골전은 어쨌든 그 승패와 관계없이 그 축구장에서 좀처럼 볼 수 없는 그런 재미있는 장면들이 좀 나왔네요. 그렇죠? 네. 조금 전에 이제 그 소위 알 까서 들어가는 장면도 그렇고 우리 또 골키퍼 김태진이 퇴장당하는 장면도 그렇죠. 역시 그렇고요. 자, 페널티로 왼쪽 외곽에서 프리킥입니다. 박진섭, 키커 박진섭. 아무래도 아크서클 속으로 한번 내주겠죠. 박진섭이 키를 살짝 넘겨서 자, 헤딩 슛 들어갑니까? 너무나 수비가 밀집돼 있어서 자, 땅볼 슛까지 건드려가는 몽골. 김도균의 헤딩 슛. 네네. 이천수의 재차 또 땅볼 슈팅. 뭐 몽골 선수들이 11명이 전부 다 문전에 들어가 있다시피 하니까 네. 공간이 생기질 않네요. 네, 이천수입니다. 자, 오른발 슛! 이천수. 시원한 네, 골. 완전 단독 드리블로 최태욱 선수의 그냥 꺾어서 최태욱. 여섯 최태욱. 번째 골. 네. 최태욱 선수 두 최태욱입니다. 번째 골을 터뜨리죠. 네, 최태욱이 정말 시원한 오른발로 슈팅이었어요. 강한 슛. 골문으로 빨려 들어가는 듯한 네. 그런 통렬한 슈팅이었습니다. 여섯 번째 슛이 터졌습니다. 최태욱의 여섯 번째 슛. 모서리로 들어가는 아주 시원스러운 슈팅이에요. 네. 아주 시원스러웠어요. 네네. 최태욱. 한국팀의 여섯 번째 골을 터뜨렸던 최태욱. 자, 이제 시간은 전광판의 시간은 0이 기록됐습니다. 시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저는 최태욱 선수라든가 이천수 선수 네. 경기 제가 오프닝 멘트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늘 경기의 관점 중에서 관심을 가질 대목은 최태욱 선수의 초점을 맞춰달라고 했는데요. 네네. 어쨌든 어린 선수들이 자기 몫을 하면서 허정무 감독에게는 많은 힘을 주는 말이죠. 네. 그런 대표팀 전력을 향상시키는 원인으로 오늘 작용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동대문 구장에서 아시아 축구선수권 대회 6조 예선 경기 우리나라와 몽골과 우리나라의 경기를 신문선 씨의 배설로 중계방송 해드렸습니다. 중계방송 여기서 마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